영어로 된 글을 읽으면 한국어로 된 글을 읽는 것만큼 편안하게 술술 읽히지가 않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와닿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영어로 된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고요. 둘째는 구동사, 그리고 셋째는 이디엄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경우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실게요. He drinks coffee. 그는 커피를 마시는구나. 어떤 의미인지 잘 들어오시죠? 그런데 방금 그 짧은 문장이 이렇게 길게 늘어났을 때 한 번에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지죠.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바로 의미 덩어리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듣거나 말을 할 때는 stress, 강세와 pause, 멈춤이, 다른 말로 휴지가 있기 때문에 의미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나뉘어집니다. This is a book with no pictures. 그런데 글에서는 강세나 휴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한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안 들어옵니다. 일단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라볼게요. He drinks freshly brewed coffee in the morning. 그는 마신다. 갓 내린 커피를 아침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숙달이 되시면 He drinks freshly brewed coffee in the morning.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좌에서 우로 마치 사진을 찍듯이 보게 되면서 그 사진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에 익숙해지고 잘 하게 될수록 이 의미 덩어리는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우선 지금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덩어리로 나누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덩어리를 나누는 데는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게 나눠도 조금 크게 나눠도 괜찮습니다. 이때 의미 덩어리를 나누기 위해 표시를 하며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선을 긋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의미 덩어리를 마음으로 나눠야 합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리딩 국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것인데요. 선을 긋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니 마음속으로 의미 덩어리를 처리합니다. 의미 덩어리를 나누었으면 이제 그 의미 덩어리를 순서대로 읽어 나갑니다. 순서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한국말 순서에 영어를 끼워 맞추지 마시고 글자가 쓰여 있는 그대로의 순서로 쭉 따라가 주세요. 우리는 한국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아라빅, 히브리어를 비롯한 몇몇 언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영어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어로 말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번역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의미 덩어리를 나눠서 순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 나가 볼게요. He, 그는 drinks, 마신다. freshly brewed coffee, 신선하게 내린 커피를 in the morning, 아침에 to start the day off, 하루를 시작하려고. 자, 여기서 off가 자꾸 걸립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좀 찝찝한데요. start와 start off는 혼재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start a new semester, start off a new semester.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 예문처럼 start off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처음 단계에서 주로 쓰입니다. 다음 예문에서는 start the car, 자동차 시동을 걸다 라는 뜻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start off the car, 이 표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어색한데요. 지금 보신 start off 같은 표현을 구동사라고 합니다. start라는 동사 덩어리에 off라는 particle 덩어리가 붙어 새로운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동사는 참 재밌는데요. 방금 보신 start off의 예시에서처럼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I look up the tree. look, 보다, up, 위. 그래서 위를 보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look와 up 이라는 각각의 단어가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경우에 look up을 구동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치사적 동사라고 하죠. 그런데 I look up the dictionary. 나는 사전을 찾는다. I look up to him. 나는 그를 존경한다. 에서처럼 look와 up이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 우리는 구동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look up은 문맥에 따라 구동사 혹은 전치사적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다처럼 동사와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면 구동사입니다. 위쪽을 보다처럼 전치사로 방향을 나타내면 전치사적 동사입니다. 즉, look up은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look up의 의미를 맥락 안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함이죠. 또한 구동사는 은유적입니다. 구동사는 기본적 의미에서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의 구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blow up the balloon, 풍선을 불다. blow up the bridge, 다리를 폭파시키다. blow up at her brother, 화를 내다. 의미가 점점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특정 구동사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아야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구동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그를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구동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장이 잘 읽히는지 우리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He, 그는 drinks, 마시죠. freshly brewed coffee, 신선하게 내린 커피를 in the morning, 아침에요. to start the day off,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on the right foot, 오른발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모르는 단어도 없고 해석도 맞게 한 것 같은데 의미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삐걱대는 느낌이 드신다면 내가 모르는 이디엄이 쓰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on the right foot. 이 표현은 좋은 출발을 하다, 순조롭게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의 문장 전체의 의미는 he, 그는 drinks, 마십니다. freshly brewed coffee, 신선하게 내린 커피를 in the morning, 아침에요. to start the day off,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on the right foot, 기분 좋게. 아주 상쾌한 문장이네요. 우리 공부할 때 좋은 예시가 많아야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디엄에 관한 예시 몇 가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비가 내린다. 고양이와 개. 이 표현은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굳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 이야기는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배수시설이 좋지 않아서 비가 내리면 거리에 쓰레기와 동물 사체, 특히 개와 고양이가 물에 쓸려가곤 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고양이와 개가 빗물에 떠밀려가는 모습에서 이 표현이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억수같이 비가 내린다 라는 뜻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책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클레어 키건의 Small Things Like These 에서는 이런 표현도 보았습니다. The empty sack cannot stand. 빈 자루는 설 수 없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맥락상 엉뚱한 말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이디엄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루가 비어 있으면 넘어지기 쉽죠. 이렇게 사람은 필수적인 자원이 없으면 유지되거나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돈, 음식, 에너지 등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잘 먹어둬야 일을 하지, 속을 든든히 채워야지 이런 뜻이 됩니다. 이디엄을 알면 글을 좀 더 마음으로 느끼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디엄을 통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레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첫째, 의미 덩어리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읽기. 둘째, 구동사 익히기. 셋째, 이디엄 이해하기. 이 세 가지의 읽기 원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된 글을 읽으실 때마다 적용하셔서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어느새 영어로 된 글을 보며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배를 잡고 웃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는 여러분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꾸 읽고 싶어지게 되실 거예요.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결심한 크고 작은 일들 성취하시는 가슴 뿌듯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